안녕하세요. 자비원 벼락 대신 도행화입니다. 그간 편안하셨는지요? 요즘에 참 시절만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너무 많죠. 그 중에 나도 하나 포함이 되고요. 이제 막상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 근래 와서 생긴 이야기인데요. 한 50대쯤 된 남자분이 점사를 보러 왔어요. 보러 와가지고 이제 직장 문제죠.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 30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기 건속이잖아요. 그죠?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빨리 내보내는 거. 이제 그거 하고 노조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가지고 그 결정을 못 내려서 나한테 이제 물으러 온 거예요. 평생 50이 넘게 살아도 이게 전부로 오기는 처음이래요. 그 사람 말로는. 그런데 그러냐고. 그래가지고 이제 생년월일을 묻고 이제 또 적다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그 회사를 간두는 대신에 그 노조 위원장하고 그 팀들하고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 차로 갖고 운행하는 게 회사에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일이 있대요.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물으러 온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래 이야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다가 얼굴을 떡 쳐다보는데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. 이 점사가 문제가 아니다, 이 직장이 문제가 아니다. 일단 내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라고. 그랬더니 남자가 웃어요. 그게 뭔 이야기를 들으라고요, 그래. 딴 게 아니고, 캐놓고는 나도 모르게 이제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. 내 땅 내놔, 이래 됐어요. 내 땅 내놓으라고. 왜 내 땅 너 마음대로 가져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고. 내 땅 내놓으라고. 나도 뜬금없죠. 내 입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. 왜 뜬금없이 점사하러 갔다가 그 사람은 그날 그것만 이야기해주면 될 건데 왜 난데없이 내 땅을 내놓으라니까 기가 차고 어이가 없잖아요. 그죠? 나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뭔 소리냐고. 내 땅 내놓으라고. 그러면서 이렇게 한데 내가 그래서 이제 뭔 땅을 내놓으라냐고 그 사람이 반문을 해요. 그래서 아버지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됐나 이게 이제 1년 조금 넘었대요. 아버지가 가신지. 지금 아버지 뒤에 와 계시는데 지금 내 땅을 내놓으란다. 내 땅을 내놓으란데 이게 뭔 말이냐. 그랬더니 그 땅을 가지고 지는 안 가졌는데 형하고 동생이 그 땅을 갈라서 가지기로 했나 봐요. 아직까지 명의는 안 넘어갔대요.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래. 자기 건 자기한테 달래. 내놔라. 무조건 내놔라 그랬거든.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. 그러면은 아버지 가신 지가 이제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이제 천도지를 차라리 올려줘라. 올려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고 가야 안 되겠나. 아버지가 아직 저승을 못 가고 이렇게 머물고 계시니까 그 땅이고 뭐고 그 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가고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흔쾌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. 그래서 이제 쟤를 올리는데 쟤를 올리기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 회사 일을. 그 투자 1억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아버지가 들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. 그거는 하지 마라. 그거는 절대 하지 마라. 하지 말고 그냥 간두고 나온다. 나오면 다시 들어갈 일이 생긴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마라. 그러니까 내 땅 내놔라 하는 그것만 해결해 주라. 해주면은 네 하는 일마다 이게 네가 해결을 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. 참 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날 돈을 이제 입금시키고 그 다음 날 이제 크게는 안 벌렸어요. 집에서 조그만 법당이 나 저 법당이 조그만해요. 법당이 조그만한 데서 쟤를 올렸거든요. 쟤를 올리는데 웃기는 게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? 그 아버지도 참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고 애착이 많았던가 봐요. 그 재 올리는 도중에 연부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내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. 또 아버지가 내 돈 내놔라. 내 돈 장롱 속에 넣어놓은 돈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또 물었어요.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돈을 현금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5만원권짜리가 500만원이 있더래요. 5만원짜리로. 그거를 농안에다가 묻혀놨는데 이 노인네가 그걸 써보도 못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. 가신 게 그게 미련이 돼가지고 저승을 못 가고 자식 주변에 맴돌았던 거죠. 그럼 이 자식한테만 맴돌았겠습니까? 큰 자식 작은 자식 다 맴돌았는데
그날은 우연찮게 나하고 이제 그것도 인연법이죠. 나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서 만나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래가 그날 그 돈 그거는 형이 다 가져갔다고, 형이 다 가져가고 지는 그게 없다 그러면서 따로 지가 이제 저성가는 그거 하시라고, 여비하시라고 돈을 내놓고 이렇게 죄를 올렸어요.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한참이 좀 지났죠. 조금 한두 달이 지나고 난 뒤에 회사에 그 같이 1억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손해가 난 거예요. 한두 달도 안 갖고,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억을 투자한 사람들은 다 나자가 빠진 거예요. 나자빠 저는 바람에 지는 그 1억을 그냥 버는 거잖아요. 그 사람은. 그쵸? 벌었죠. 또 좀 있으니까는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위에서. 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같이 올려서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왜 그만두고 나가느냐 이거지. 그때 말했으면은 퇴사를 안 시켰을 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노조하고 섞여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노조가 아니었으면은 퇴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좀 있으면 또 연락 올 것이라고. 그랬더니 지금은 그 사람이 지금 직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. 거기를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왔는데요. 월급이요 3분의 1로 줄었대요. 그 사람이 월급이 엄청 셌었던가 봐요. 한 30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3분의 1은 줄었고 사무직을 맡겼는데 자기는 활동성 있는 일을 했는데 사무직을 맡았는데 젊은 사람 따라 붙으려는 게 힘이 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일도 있습니다. 이게 점사라 하는 게 그 사람의 앞일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현재 일어난 일도 이게 영가들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죠. 그 죽은 영가들이 무조건 손해만 끼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. 자기가 그 죄를 몇백 들어가지고 죄를 올린 만큼 아버지가 그만큼 보답을 또 해주고 간 거죠.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. 서로가 주고받는 거죠. 그러니까는 자식은 자식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마음이 풀어져서 기분이 좋을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땅이고 집이고 돈이고 돈 까무치 났던 것까지 다 가져가서 좋은 거고 또 일이 다 해결이 다 잘 되고 하니까 참 이럴 때 보면은 내가 무당된 게 너무 보람이 있고 참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사를 보고 점사를 사람을 봐주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돼 간다면은 뭔 이유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모든 분들 무당이라고 해서 또 정쟁이라고 해서 무속인이라 해서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주고 그대로만 하신다면은 더 나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. 뭐든지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수바른 소원성취하세요.